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체납처분 압류와 유치권 대항 여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 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583쪽에 나오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그 다음에 체납처분 압류 이런 게 나오는데 유치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상가라고, 예를 들면,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안 줘요. 공사비를 안 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공사비 줄 때까지 점유하는 거죠. 공사비를 줄 때까지 이 부동산 안 돌려줘. 이렇게 하고 잠궈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민사집행법의 어떤 91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치권이, 근저당권 같은 게 있죠. 근저당권,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성립이 됐을 때, 자,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요. 요건 시간 순서고, 근저당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인데 돈을 안 주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인다. 자, 이때 이 유치권자는 이 경매에 붙이면 이제 낙찰을 받겠죠. 낙찰을 이제 갑이 받았다. 낙찰을 갑이 받았을 때 이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에 해당하는 돈을 줄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낙찰자 갑은 경매 대금도 완납하고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돈까지 줘야지 그나마 이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그런 꼴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사안 말고 저당권이 있고 시간 순서예요. 용의권이 있다. 용의권은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도 포함되고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 자, 이렇게 시간 순서로 있을 때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신청하면, 용의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주택임차인이라면 확정임차를 받았다면 순위에 따른 배당받고 끝나는 거죠. 전세권도 배당받고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요 권리들은 용의권은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가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낙찰자가 유치권의 부담을 떠안는다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이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싸게 낙찰될 수밖에 없죠. 유치권자가 있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은 유치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근저당권자는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상도 잘 못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호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치권자를 어디까지 보호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압류, 그다음에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 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압류가 있고요. 이게 시간 순서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 이때가 성립되고 압류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 그때 압류 명령을 발해요. 판사님이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압류 명령을 발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매 개시 결정하고 압류를 그냥 같은 말을 보통 쓰거든요. 자, 이렇게 쓰는데 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처분 금지효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할 수 없다. 자, 원래는 유치권 성립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하는 건데 대법원에서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게 경매로 이제 낙찰되는 거죠. 결국은 A가 낙찰자가 될 텐데 이 유치권 주장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A 낙찰자는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왔는데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있었다면 A 낙찰자는 유치권자한테 당신 유치권자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A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왜냐하면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고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존재하면 낙찰도 잘 안 될 거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인정 안 하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있어봤자 뭐 나한테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는다는 거죠. 낙찰을 잘 되겠죠. 제값을 받겠죠. 자, 그래서 원래 유치권 요건이 성립하면 인정되는 거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있은 후에 유치권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 경우는 어떤가? 또는 체납처분 압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라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원래 요건만 성립되면 인정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 이후에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체납처분 압류나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이후에 어떻게 돼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A가 낙찰을 받았다. 그럼 A는 낙찰 재금도 줘야 되겠지만 유치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자, 그 이유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그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압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이길지 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체납처분 압류도 곧바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한 다음에 세무당국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곧바로 뭐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체납처분 압류,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 성립이 되면, 성립 요건이 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고, 압류 후에 유치권 요건이 성립됐을 경우에는 이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체납처분 압류, 그 다음에 유치권 대항 여부, 제 책 583쪽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